안녕하세요. 강호독점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월 천하 제15권 일식교 강호를 삼키는 어둠. 빈터를 떠난 것은 사흘째 되는 날. 동이 트기 전이었다. 하늘이 아직 짙은 남색으로 잠겨있는 시각. 서아진이 먼저 눈을 떴다. 소녀가 몸을 일으키며 백여모의 등에서 손을 떼자 짐승이 조용히 귀를 세웠다. 잠든 게 아니었다. 밤새 눈을 감지 않은 것이었다. 설진우는 나무의 등을 기댄 채 그 자리에 있었다. 서아진이 약재 묶음을 고쳐매며 말했다. 등은요. 당기요. 잠은 잘 주무셨소? 조금요. 소녀가 더 묻지 않았다. 설진우가 눈을 감지 않은 사흘이었다. 말해봐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소녀는 알고 있었다. 백여모가 먼저 빈터를 나서며 코를 북쪽으로 세웠다가 동쪽으로 한 번 기울였다. 귀가 그쪽에서 멈추었다. 설진우가 그것을 읽으며 발을 내딛었다. 동쪽이었다. 사흘째 같은 자리였다.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은 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비영문의 방식이 아니었다. 강여 명의 추적대도 아니었다. 경로를 지우지 않았고 숨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새 존재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것이었다. 서아진이 옆으로 붙으며 낮게 물었다. 아직도요? 그렇소. 사흘째 같은 거리예요. 그렇소. 소녀가 동쪽을 한번 바라보다가 앞으로 시선을 돌렸다. 짐승이 으르렁거리지 않는 한 당장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소녀는 몸으로 알고 있었다. 산길이 어둠 속에서 좁게 이어졌다. 침엽수림이 양쪽에서 하늘을 가리며 길 위에 짙은 그늘을 드리웠고 두텁게 쌓인 낙엽 바닥이 발소리를 낮게 흡수했다. 새 존재가 어둠 속을 걸었다. 해가 뜨는 것은 한 시즌쯤 지난 뒤였다. 침엽수 가지 사이로 첫 빛이 비스듬하게 내려오며 이끼 위에 긴 무늬를 만들었다. 설진우가 걸으면서 오른손을 한 번 쥐었다 폈다. 남궁우와의 교전 이후 사흘이 지났으나 손 안에 남아있는 것은 흩어지지 않았다. 서아진이 묶음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걸음을 맞추었다. 오늘 북쪽으로 얼마나 가요? 관도를 내려서면 읍내가 있을 것이오. 거기서 식량을 보충하겠소. 비영문이 관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백여모가 먼저 읽을 것이오. 소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앞에 짐승을 바라보았다. 백여모가 앞서 걸으며 황금빛 눈으로 사방을 읽고 있었다. 털 끝에서 아주 희미하게 온기가 감돌았다. 능선에 올라선 것은 오전 중반이었다. 시야가 한 번에 열렸다. 북쪽으로 이어지는 관도가 산 아래에서 가늘게 보였고 관도 양편으로 들판이 펼쳐졌다. 그리고 더 먼 곳, 하늘과 땅이 맞닿는 선 가까이에 읍내의 지붕들이 작게 보였다. 설진우가 그쪽을 바라보며 품 안을 느꼈다. 맥동이 있었다. 어제와 같은 방향이었다. 북쪽. 그런데 달랐다. 어제보다 강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 명확해진 것이었다. 당기는 것처럼. 설진우는 그것을 느끼며 능선을 내려서기 시작했다. 서아진이 뒤를 따르며 말했다. 저 읍내요. 무림맹 방문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겠소. 그래도 들어가요? 들어가겠소. 소녀가 입술을 한 번 굳혔다가 풀었다. 이의가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설진우가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가는 것이었다. 관도로 내려선 것은 오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관도 위에 발이 닿는 순간 무언가가 달랐다. 사람이 없었다. 행상인이나 보부상이 오가야 할 시각이었으나 관도 위가 비어 있었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백여모가 잠깐 걸음을 늦추며 코를 높이 들어 북쪽 바람을 읽었다. 귀가 그쪽에 고정된 채 접히지 않았다. 으르렁거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온전히 풀어진 것도 아니었다. 서아진이 관도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사람이 없어요.
설진우가 귀를 열었다.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는데 그 안에 섞인 것이 있었다. 연기였다. 나무를 태우는 것이 아니었다. 건물이 타는 냄새였다. 그리고 더 희미하게 쇳소리가 실려 있었다. 거리가 멀어 분간하기 어려웠으나 분명히 있었다. 북쪽에서 전투가 있소. 서아진이 고개를 들어 북쪽을 바라보았다. 하늘 위로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얼마나 돼요, 거리가? 반나절이요. 가는 거죠. 설진우가 발을 내딛었다. 백여모가 먼저 앞서며 방향을 잡았고 서아진이 약재 묶음을 등에 바짝 붙여 고쳐매며 걸음을 맞추었다. 관도를 따라 북쪽으로 오를수록 달라지는 것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관도 옆에 버려진 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뒤집어진 손수레, 한쪽으로 쓰러진 짐 묶음, 급하게 내팽개쳐진 보따리들, 그리고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었다. 처음에는 하나씩이던 것이 시간이 지나며 열이 되고 스물이 됐다. 서아진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행인 하나를 붙잡았다. 50대 사내였다. 등에 짐도 없이 맨몸으로 달리고 있었다. 어르신, 북쪽에 무슨 일이에요? 사내가 백여모를 보고 눈이 커졌다가 소녀에게로 돌아왔다. 검은 옷 입은 자들이요. 읍내 무린맹 지소를 치고 있소. 무린맹 무인들이 막으려 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모양이요. 빨리 거기서 나오시오, 아가씨. 사내가 더 있지 않고 달려 내려갔다. 서아진이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설진우를 향해 돌아섰다. 들었어요? 들었소. 소녀의 눈이 설진우를 바라보았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다. 일식교예요? 설진우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하지도 않았다. 이 방향에서 이 방식으로 무린맹을 치는 것이 일식교가 아닐 이유가 없었다. 설진우는 품 안의 맥동을 느꼈다. 읍내 쪽이었다. 빠르게 진동하고 있었다. 설진우가 걸음을 높였다. 서아진이 따라붙으며 말했다. 우리가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봐야, 하오. 봐야 한다는 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소. 소녀가 더 묻지 않았다. 발소리가 설진우의 옆에서 고르게 이어졌다. 멈추지 않는 발소리였다. 백여모의 귀가 북쪽에 고정된 채 풀리지 않았고 털 끝의 온기가 조금 더 선명하게 감돌기 시작했다. 읍내 어귀에 닿은 것은 오후로 접어들 무렵이었다. 냄새가 먼저 왔다. 연기와 혈향이 뒤섞인 것이 관도 위를 낮게 깔고 있었다. 쇳소리,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사람의 비명이 짧게 끊기는 소리가 차례로 귀에 닿았다. 설진우가 읍내 어귀를 들어서며 발을 늦추었다. 쓰러진 무린맹 무인들이 보였다. 관도 옆에 셋이 쓰러져 있었고 어귀를 막다가 밀려난 듯 담벼락에 기댄 차가 둘이었다. 설진우가 가장 가까운 차에게 다가가 목덜미를 짚었다. 숨이 있었다. 얕고 빠른 숨이었다. 서아진이 이미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소녀의 손이 상처 부위를 빠르게 훑으며 처치 천을 꺼냈다. 쓰러진 무린맹 무인이 눈을 떴다. 서아진을 보다가 설진우를 보았다. 그리고 백여모를 보고 눈이 굳었다. 유랑검선. 설진우가 그 차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안쪽에 얼마나 있소? 검은 옷 입은 자들이요. 수를 알 수 없소. 사방에서 쏟아졌소. 지소 건물 쪽으로 몰아붙이고 있소. 지소장과 서열 높은 자들이 거기 있는데 무인이 기침을 하며 말을 끊었다. 서아진이 상처에 약재 천을 눌렀다. 무인이 눈을 서아진에게 돌리며 말했다. 아가씨,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숨 크게 쉬어요. 저 여기 있을게요. 소녀의 손이 멈추지 않았다. 설진우는 읍내 안쪽으로 귀를 열었다. 전투 소리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 짧은 교전이 아니었다. 지소 건물 한 곳을 틀어쥐고 조이는 방식이었다.
서두르지 않는 방식이었다. 그것이 이상했다. 빠르게 부수고 가져가거나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조이는 방식을 쓸 이유가 없었다. 시간을 끌면 지원이 오게 돼 있었다. 조이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은 빠른 결과보다 다른 무언가를 원한다는 뜻이었다. 서아진이 처치를 마치며 일어섰다. 소녀가 낮게 말했다. 안쪽으로 갈 거예요? 그렇소. 저는요. 소녀는 여기서 이 차들을 살피시오. 백여모와 함께 있으시오. 서아진이 잠깐 설진우를 바라보았다. 거절하려는 눈이 아니었다. 읽으려는 눈이었다. 백여모를 두고 혼자 가는 거예요? 그렇소. 소녀가 백여모를 한번 바라보았다. 짐승이 설진우와 서아진을 번갈아 보다가 소녀 옆에 몸을 붙이며 앉았다. 서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요. 설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읍내 안쪽으로 걸음을 내딛었다. 쓰러진 무인맹 무인들이 읍내 곳곳에 있었다. 열이 넘었고 죽은 자도 있었다. 서아진의 손이 닿기 위해서는 지금 설진우가 있는 방향과 반대여야 했다. 설진우는 지소 건물 방향으로 걸었다. 읍내 중심부로 들어설수록 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골목에서 교전이 이어지고 있었다. 무인맹 무인들이 지소 건물을 등지고 버티고 있었고 검은 복장의 자들이 그 주변을 좁혀가고 있었다. 설진우가 처음으로 그들을 가까이서 봤다. 검은 도복이었다. 정파도 사파도 아닌 계열이었다. 얼굴을 가린 자도 있었고 가리지 않은 자도 있었다. 그러나 설진우가 먼저 읽은 것은 얼굴이 아니었다. 그들이 내력을 다루는 방식이었다. 달랐다. 설진우가 강호를 떠돌며 보아온 어떤 무인과도 결이 달랐다. 내력을 운용하되 그 기의 성질 자체가 달랐다. 무인의 몸 안에서 기를 끌어올릴 때 밖으로 새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분위기로 읽혔다. 설진우가 패성에서 비영문을 제압하고 폐역참에서 무당파 무인과 섰을 때 읽었던 것들과 달랐다. 어둠을 압축하는 것 같은 방식이었다. 기가 안으로 수렴하는 방향이었다. 골목 안에서 무인맹 무인들이 검은 복장의 자 셋에게 밀리고 있었다. 설진우가 그쪽으로 파고들었다. 뽑지 않았다. 골목이 좁았다. 세 방향이 막히는 구조였다. 설진우가 그 구조를 읽으며 가장 바깥쪽에 선자를 먼저 택했다. 검은 복장의 자가 뒤에서 기척을 느끼고 몸을 돌리는 그 찰나 설진우의 손이 그 자의 검쥔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꺾이는 소리가 골목 안을 짧게 울렸다. 쓰러지는 자를 두 번째 자 쪽으로 밀어내며 설진우가 세 번째 자에게로 몸을 틀었다. 세 번째 자가 손을 내질렀다. 검을 든 것이 아니었다. 빈손이었다. 그런데 달랐다. 손끝에서 어두운 기운이 모여들며 설진우의 가슴을 향해 밀려왔다. 설진우가 옆으로 흘렸다. 기운이 허공을 지나가며 골목 벽을 쳤다. 벽에 패임이 생기며 회반죽이 부서졌다. 손이 아니라 내력으로 한 것이었다. 설진우가 그것을 눈에 새기며 검 손잡이로 그 자의 명치를 짧고 정확하게 찔렀다. 꺾이는 소리. 그 자가 허리를 접으며 물러서자 두 번째 자가 첫 번째 자를 밀어내고 달려들었다. 설진우가 그 자의 동선이 좁아지는 지점을 기다렸다가 안쪽으로 파고들며 팔꿈치로 옆구리를 두 번 빠르게 찍었다. 둔탁한 충격음이 연달아 났다. 셋이 제압됐다. 무인맹 무인 둘이 설진우를 바라보았다. 한 명이 말했다. 유랑검선. 설진우가 그쪽을 바라보지 않고 말했다. 서쪽 어귀로 빠지시오. 처치 받을 수 있소. 지소 건물 안에 지소장께서 계십니다. 막아 주십시오. 설진우가 대답하지 않고 골목을 벗어났다. 지소 건물이 보이는 골목 끝에 멈추었다. 건물 앞 마당이 있었다. 마당 주변에 검은 복장의 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안쪽에서 버티는 무인맹 무인들의 소리가 건물 안에서 들려왔다. 창문 하나가 깨지며 누군가가 안에서 소리쳤다. 검은 복장의 자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기다리는 것이었다. 설진우가 마당을 바라보며 상황을 읽었다. 20명 안팎이었다. 그중 서너 명이 나머지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마당 중앙과 건물 입구 앞에 자리를 잡은 자들이었다. 나머지는 외곽을 막는 역할이었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은 발각되는 것이었다. 발각 전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먼저였다. 설진우가 골목을 따라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지소 건물 옆면이 보이는 위치였다. 검은 복장의 자가 옆면 쪽에 둘 서 있었다. 둘이었다. 접근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다. 발끝으로만 디디며 무게 중심을 앞발에 두고 허리를 낮추어 그림자를 최소화했다. 검은 복장의 자들이 뒤를 돌지 않았다. 첫 번째, 자가 돌아보려는 순간이었다. 설진우의 손이 그 자의 목을 감으며 아래로 눌렀다. 동시에 검 손잡이 끝이 두 번째 자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짚었다. 둔탁한 소리가 아주 낮게 났다. 첫 번째, 자가 버티려 했으나 의식이 먼저 꺼졌다. 몇 초가 되지 않았다. 둘을 담벼락 그늘에 눕혔다. 건물 옆면에 작은 창문이 있었다. 환기를 위한 것이었다. 높이가 낮았다. 설진우가 창문 아래에 쪼그려 앉아 안쪽을 살폈다. 사람이 없는 통로였다. 창문을 밀었다. 잠겨있지 않았다. 몸을 밀어 넣었다. 내부는 어두웠다. 바깥의 소음이 두텁게 차단됐다. 나무 바닥 위에 발이 닿으며 작은 소리가 났다. 설진우가 그 자리에서 귀를 열었다. 건물 정면 쪽에서 소리가 이어졌다. 무언가가 쓰러지는 소리, 숨을 참는 소리, 그리고 검은 복장의 자들이 안쪽까지 진입하며 내는 발소리.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있었다. 설진우가 통로를 따라 안쪽으로 이동했다. 문 하나를 지나니 넓은 방이었다. 지소의 집무 공간으로 쓰이던 방이었다. 탁자가 뒤집혀 있었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 방 안에 검은 복장의 자 셋이 있었다. 그들이 탁자 뒤에 무릎 꿇린 무인맹 무인 둘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검은 복장의 자 중 하나가 낮게 말했다. 어디 있느냐? 무인맹 무인이 고개를 들지 않았다. 모르요. 다시 묻겠다. 무인의 입이 다물렸다. 검은 복장의 자가 손을 들어 내력을 끌어올렸다. 손끝이 검게 물드는 것 같은 이상한 빛이 모여들었다. 설진우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3명 중 하나가 기척을 느끼고 몸을 돌렸다. 그 자의 눈이 설진우를 보는 순간 설진우가 이미 2걸음을 들어와 있었다. 거리가 없었다. 검은 복장의 자가 내력을 그대로 설진우 쪽으로 터뜨렸다. 빠른 것이었다. 골목에서 마주쳤던 자보다 훨씬 빠른 것이었다. 설진우가 몸을 틀며 흘렸으나 기운의 끝이 왼팔 소매를 스쳤다. 찌릿한 것이 팔을 타고 올라왔다.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기운 자체가 설진우의 내력과 부딪히며 흐트리려는 것이었다. 처음 맞닥뜨리는 방식이었다. 설진우는 이를 악물며 오른 팔꿈치를 그 자의 턱에 올려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나머지 둘이 동시에 돌아섰다. 둘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서로의 동선이 좁은 방 안에서 겹치는 구조였다. 설진우가 그 둘 사이의 간격으로 몸을 밀어 넣으며 왼쪽 자의 팔을 위에서 눌렀다. 오른쪽 자가 내력을 실어 장을 펼쳤다. 이번에는 피할 간격이 없었다. 설진우가 왼쪽 자를 그쪽으로 밀었다. 오른쪽 자의 장이 왼쪽 자를 치며 둘이 함께 방 한쪽으로 밀려났다. 설진우가 그것을 보며 더 빠르게 일어서려는 자의 뒤통수를 검 손잡이로 짚었다. 둔탁하고 짧은 소리. 셋이 모두 쓰러졌다. 무릎 꿇려 있던 무인맹 무인 둘이 설진우를 올려다보았다. 한 명이 말을 꺼내려 했다.
설진우가 손짓으로 막으며 낮게 말했다. 소리 내지 마시오. 뒷문이 있소. 있소. 그런데 거기도 얼마나 있소. 셋이오. 어제까지는 셋이었소. 설진우가 방을 나서며 통로를 따라 뒤쪽으로 이동했다. 뒤편으로 갈수록 전투 소리가 줄었다. 정면이 주력이었다. 뒤편은 막는 역할이었다. 설진우가 뒤편 통로 끝에서 귀를 열었다. 셋이 바깥에 있었다. 그리고 통로 안에 하나가 더 있었다. 넷이었다. 통로 안쪽 자가 안을 향해 서 있었다. 설진우가 그 자의 뒤에서 접근했다. 그 자가 눈치채고 몸을 틀었으나 이미 늦었다. 설진우의 손이 팔을 꺾으며 목을 잡아 아래로 눌렀고 검 손잡이가 관자놀이를 짚자 소리 없이 쓰러졌다. 설진우가 뒤편 출입구를 밀었다. 바깥의 셋이 소리를 들으며 돌아섰다. 셋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운데 자가 내력을 끌어올렸다. 어두운 기운이 손 안에 모이는 것이 눈에 보일 만큼 선명했다. 설진우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거리를 없애는 것이었다. 내력을 집중적으로 터뜨리는 방식은 일정한 거리가 필요했다. 가운데 자와 거의 붙는 거리까지 파고들자 그 자가 당황하며 내력을 흩트렸다. 그 찰나에 설진우의 두 손이 교차하며 내려왔다. 흐름이 이어졌다. 가운데 자의 검이 손에서 빠져나가며 바닥에 떨어졌다. 체각. 왼쪽 자가 달려들었다. 설진우가 가운데 자를 그쪽으로 밀어내며 오른쪽 자에게 몸을 돌렸다. 오른쪽 자가 빠른 발로 간격을 좁히며 장을 내질렀다. 내력이 담긴 것이었다. 설진우가 몸을 옆으로 틀어 흘리며 그 자의 손목 안쪽을 쳤다. 꺾이는 소리. 그 자가 손목을 잡으며 물러서는 사이 설진우가 뒤엉킨 가운데 자와 왼쪽 자 쪽으로 파고들어 가장 먼저 일어서는 자의 뒤통수를 짚었다. 셋이 쓰러졌다. 뒤편 출입구가 열린 것이었다. 설진우가 숨을 한 번 고르며 왼팔을 짚었다. 방 안에서 첫 번째 자의 내력이 스친 자리였다. 겉은 멀쩡했다. 그러나 안쪽이 달랐다. 찌릿한 것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내력끼리 부딪혀 생기는 것이었다. 경락 안에 남아있는 것이었다. 처음 느끼는 종류였다. 설진우는 그것을 기억하며 통로로 다시 들어섰다. 정면 쪽 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통로 끝에 문이 하나 있었다. 닫혀 있었다. 문 안쪽에서 기척이 있었다. 두 명이었다. 하나는 무기를 쥐었고 하나는 쥐지 않았다. 설진우가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쪽에서 검이 날아왔다. 설진우가 몸을 옆으로 틀며 검이 지나가게 했다. 무기를 쥔 자가 재빠르게 두 번째 배기를 들어 올렸다. 무인맹 무인이었다. 검복 차림이었다. 멈추시오. 무인맹 무인이 설진우를 보았다. 그리고 백여모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설진우의 얼굴을 보았다. 유랑검선. 설진우가 그 무인을 지나쳐 방 안쪽을 바라보았다. 50대의 남자가 있었다. 검을 쥐고 있지 않았다. 책상 앞에 서서 설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려움, 의외로움, 경계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설진우가 말했다. 뒷문이 열렸소. 지금 나가야 하오. 그 자가 설진우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시간이 없소. 그 자가 다시 설진우를 바라보았다. 마교 첩자라는 방문이 강호 전체에 나붙은 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뒷문을 열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바깥의 소리가 그것을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설진우가 몸을 돌렸다. 따라오시오. 무인맹 무인이 그 자를 보았다. 그 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발을 내딛었다. 두 사람이 설진우의 뒤를 따랐다. 통로를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뒤편 출입구를 나서며
설진우가 먼저 바깥을 살폈다. 쓰러진 넷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바깥이 열려 있었다. 그 자가 출입구를 나서며 말했다. 검은 자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아시오? 설진우가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모르겠소. 그러나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은 알겠소. 무언가를 찾는 것이오. 설진우가 그 자를 바라보았다. 무엇이오? 그 자가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다. 문서요. 무림맹 맹주와 비영문이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이 지소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소. 그것을 가져가거나 없애려는 것 같소. 설진우가 그것을 들으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품 안을 짚었다. 문서가 있었다. 비영문 수장의 인장과 무림맹의 인장이 함께 찍힌 것이었다. 그것과 연결되는 또 다른 문서가 이 지소에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일식교가 그것을 없애려 한다는 것은 그 문서가 일식교에도 불리하다는 뜻이었다. 설진우가 그 자를 바라보았다. 이것을 말할 자리가 아니었다. 이 자가 어떤 자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설진우는 그것을 삼키며 말했다.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읍내 남쪽 어귀로 나갈 수 있소. 그쪽으로 이동하시오. 그 자가 더 말하지 않고 따랐다. 무림맹 무인이 설진우 옆에서 걸음을 맞추며 낮게 말했다. 감사하오. 설진우가 대답하지 않았다. 정면에서 전투 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검은 복장의 자들이 아직 정면을 조이고 있었다. 뒤편이 뚫린 것을 아직 모르는 것이었다. 알게 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었다. 세 사람이 빠르게 이동했다. 왼팔 안쪽에서 찌릿한 것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경락 안에 남은 것이었다. 설진우가 걸으면서 그것을 느꼈다. 막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흘려야 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몸 안에 들어오기 전에 거리를 없애야 했다. 오늘 방 안에서 처음으로 왼팔에 스친 것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설진우는 그것을 발 아래로 밟으며 걸었다. 읍내 남쪽 어귀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하진이 있는 방향이었다. 읍내 남쪽 어귀에 서하진이 있었다. 소녀가 쓰러진 무림맹 무인 셋을 처치하고 있었다. 백여모가 그 옆에서 사방을 향해 귀를 세우고 있었다. 설진우가 무림맹 무인과 지소장급 인물을 데리고 어귀로 나서자 서하진이 고개를 들었다. 소녀의 눈이 설진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르게 훑었다. 다쳤어요? 왼팔이 조금 있소. 서하진이 처치하던 손을 멈추지 않으며 말했다. 앉아요. 지금은 아니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소녀의 손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다. 반박하지 않았다. 읍내 안쪽에서 소리가 달라지고 있었다. 전투 소리의 패턴이 바뀌었다. 아까까지 지소 건물을 조이며 일정하게 유지되던 소리가 흐트러지고 있었다. 뒤편이 뚫린 것을 알아챈 것이었다. 지소장급 인물이 설진우 옆에서 말했다.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관도로 내려설 수 있소. 거기서 남쪽으로 빠지면 혼자 가시오. 그 자가 설진우를 바라보았다. 당신은요? 설진우가 읍내 안쪽을 바라보았다. 전투 소리의 패턴이 계속 달라지고 있었다. 검은 복장의 자들이 뒤편에서 설진우가 나온 방향을 역추적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이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아직 안에 사람이 있소. 하지만 마교 첩자라는 방문이 그것은 나중 일이오. 그 자가 설진우를 오래 바라보다가 입을 다물었다. 강호에서 오래 산 자였다. 손익을 빠르게 계산하는 눈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눈이 계산을 멈추고 있었다. 설진우가 말을 이었다. 남쪽 어귀를 나서면 관도가 있소.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오. 그 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돌렸다. 함께 나온 무림맹 무인이 설진우를 한 번 더 바라보다가 그 자를 따랐다. 두 사람이 어귀를 벗어나 남쪽으로 사라졌다. 서하진이 처치를 마무리하며 일어섰다. 소녀가
설진우의 왼팔을 잡으려 했다. 설진우가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나중에 하시오. 왼팔 상태가 어떤지 봐야 해요. 지금 바깥에 더 오고 있소. 서아진이 설진우를 바라보았다. 소녀의 눈이 읍내 안쪽으로 한 번 갔다가 돌아왔다. 얼마나요? 아직 모르겠소. 그러나 뒤편이 뚫린 것을 알아채면 이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오. 소녀가 입술을 한 번 굳혔다가 풀었다. 백여모는요? 설진우가 짐승을 바라보았다. 백여모가 읍내 안쪽을 향해 귀를 고정하고 있었다. 털 끝에 온기가 아까보다 선명하게 감돌았다. 설진우가 짐승을 읽으며 말했다. 지금 안에 아직 버티는 무인맹 무인들이 있소. 그들이 빠져나올 길을 만들어야 하오. 서아진이 설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겠소. 소녀가 기다렸다. 설진우가 읍내 안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검은 자들의 주력이 지소 건물 정면에 있소. 그쪽 이목을 끌어당기면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소. 서아진이 그 말을 들으며 설진우와 백여모를 번갈아 보았다. 이목을 끌어당기는 게 어떻게 할 거예요? 정면 마당으로 들어가겠소. 소녀가 잠깐 눈을 내렸다가 올렸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발에 담지 않는 눈이었다. 저는요. 소녀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자들을 이쪽으로 안내하시오. 어귀에서 기다리시오. 백여모는요. 설진우가 짐승을 바라보았다. 백여모가 설진우를 향해 황금빛 눈을 돌렸다. 그 눈 안에 있는 것을 설진우는 읽었다. 따라가겠다는 것이었다. 같이 가겠소. 서아진이 더 말하지 않았다. 소녀가 약재 묶음을 어귀 담벼락 그늘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빨리 끝내요. 설진우가 발을 내딛었다. 백여모가 그 옆에서 걸음을 맞추었다. 두 존재가 읍내 안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소 건물 정면 마당으로 향하는 방향이었다. 지소 건물 정면 마당이 보이는 골목 끝에서 설진우가 멈추었다. 마당 안의 상황이 달라져 있었다. 아까까지 건물 외곽을 막고 있던 자들 중 절반이 방향을 틀어 뒤편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뒤편이 뚫렸다는 보고가 올라간 것이었다. 남아있는 자들은 10 남짓이었다. 그러나 그 10 중에 마당 중앙에 선 2명이 달랐다. 아까 설진우가 읽었던 서너 명이었다. 그중 둘이 마당 중앙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자세였다. 한 명은 키가 크고 팔이 길었다. 다른 한 명은 체구가 작았으나 서 있는 방식이 달랐다. 발이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무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설진우가 그것을 읽으며 백여모를 바라보았다. 짐승이 그 두 자를 향해 황금빛 눈을 고정하고 있었다. 털 끝에 온기가 선명하게 감돌았다.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그러나 등털이 미세하게 서 있었다. 짐승도 읽고 있는 것이었다. 설진우가 검 손잡이를 쥐었다. 뽑지 않았다. 아직이었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은 그들의 이목을 끌어당기는 것이었다. 동시에 설진우 쪽으로 주력이 쏠리면 지소 건물 정면에서 버티던 무인맹 무인들이 빠져나올 수 있었다. 지금 버티는 자들은 그 틈을 읽을 것이었다. 설진우가 골목을 벗어났다. 마당 안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다. 검은 복장의 자들이 일제히 돌아보았다. 10 남짓의 시선이 한꺼번에 설진우에게로 쏠렸다. 마당 중앙의 두 자도 돌아보았다. 키가 큰 자의 눈이 설진우를 훑으며 백여모에게로 이동했다. 짐승을 보고 그 눈이 미세하게 달라졌다. 외곽을 막던 자들이 검을 꺼내들며 설진우 쪽으로 좁혀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건물 정면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무인맹 무인들이 그 틈을 읽은 것이었다. 정면을 막던 자들이 일제히 설진우 쪽으로 방향을 틀자 건물 정면에 공백이 생겼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쏟아졌다. 빠져나오는 것이었다. 설진우가
그것을 확인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외곽에서 좁혀오는 차들이 먼저였다. 5시, 세 방향에서 동시에 들어왔다. 설진우가 앞선 차를 향해 몸을 틀었다. 그 차가 검을 수평으로 그으며 달려왔다. 설진우가 몸을 낮추어 아래를 통과하며 그 차의 손목을 위에서 눌렀다. 검이 관성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찰나 검 손잡이가 그 차의 명치를 짚었다. 꺾이는 소리. 오른쪽에서 둘이 협공으로 들어왔다. 설진우가 앞선 차를 오른쪽으로 밀어내며 두 차가 엉키는 틈을 만들었다. 그 틈에 왼쪽에서 오는 차에게로 몸을 돌렸다. 왼쪽 차가 내력을 실어 장을 펼쳤다. 설진우가 옆으로 흘렸다. 방 안에서 배운 것이었다. 거리를 좁히면서 흘리는 것이었다. 기운이 허공을 지나가는 사이 설진우가 그 차와의 거리를 없애며 팔꿈치로 턱을 올려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엉킨 둘 중 하나가 빠져나오며 검을 내질렀다. 설진우가 옆으로 빠지며 그 차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꺾이는 소리. 마지막 하나가 뒤에서 달려들었다. 설진우가 비튼 손목을 놓으며 돌아서자 그 차가 내력을 실어 정권을 내질렀다. 이번에는 피할 간격이 없었다. 설진우가 두 손을 교차하며 받아냈다. 흐름이 이어졌다. 그러나 충격이 팔을 타고 올라왔다. 아까 방 안에서 왼팔에 스친 것과 같은 종류였다. 경락 안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이를 악물며 밀어냈다. 그 차가 발이 밀리며 뒤로 물러섰다. 5이 제압됐다. 그런데 달랐다. 설진우가 숨을 고르며 손을 쥐었다 폈다. 흐름이 있었다. 그러나 아까보다 확연히 달랐다. 왼팔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양팔로 퍼져 있었다. 경락이 안정되지 않은 것이었다. 내력을 흘릴 때 힘의 방향이 미세하게 흐트려졌다. 마당 중앙에 두 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키가 큰 자가 먼저 나섰다. 팔 길이를 이용한 빠른 수평 배기였다. 설진우가 몸을 낮추며 아래를 통과하려 했다. 그런데 달랐다. 그 차의 검에서 어두운 기운이 검날을 따라 뻗어나왔다. 검이 닿지 않아도 기운의 끝이 범위를 만들고 있었다. 처음 보는 방식이었다. 설진우가 아래를 통과하려다 방향을 틀었다. 기운의 끝이 왼쪽 어깨를 스쳤다. 찌릿한 것이 어깨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아까 왼팔에 스친 것보다 강했다. 경락 안에서 흐름이 한 박자 흐트러졌다. 그 박자 안으로 길이가 큰 차의 두 번째 배기가 들어왔다. 설진우가 두 손으로 검을 들어 받아냈다. 쇳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손바닥으로 진동이 전해졌다. 묵직했다. 단순한 힘이 아니었다. 검을 통해 내력이 흘러들어 오는 것이었다. 설진우의 흐름이 흐트려진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발이 한 걸음 밀렸다. 설진우가 힘으로 버티지 않고 옆으로 흘렸다. 그 차의 검이 관성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찰나 설진우가 그 차의 오른쪽 어깨를 향해 파고들었다. 두 손이 교차하며 내려왔다. 흐름이 이어지려 했다. 그러나 경락 안에 남은 이물감이 흐름의 끝을 잡아당겼다. 두 손이 교차하는 순간 힘이 분산됐다. 검 손잡이가 그 차의 어깨를 쳤으나 충분한 무게가 실리지 않았다. 그 차가 물러서지 않았다. 밀려나지 않은 것이었다. 설진우가 처음으로 제압에 실패한 것이었다. 그 차가 빠르게 역격으로 들어왔다. 설진우가 몸을 틀어 피했으나 발이 한 박자 늦었다. 검날의 기운이 옆구리 쪽을 스치며 지나갔다. 두껍게 입은 무복이 충격을 줄여줬다. 그러나 안쪽으로 파고드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옆구리 안에서 짧고 날카로운 통증이 터졌다. 설진우가 이를 악물며 뒤로 거리를 벌렸다. 키가 큰 자가 멈추었다. 설진우를 바라보며 간격을 유지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체구가 작은 자가 옆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체구가 작은 자가 검을 뽑지 않았다. 빈손이었다. 그러나
그 차가 내력을 끌어올리기 시작하자 마당 위의 공기가 달라졌다. 아까 방 안에서 마주친 자들이나 키가 큰 자와도 결이 달랐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었다. 기가 수렴하는 방향이 아니었다. 밖으로 뿌려지는 방향이었다. 마당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이었다. 설진우가 그것을 느끼며 발이 멈추었다. 이물감이었다. 경락 안에 이미 쌓인 것들이 그 기에 반응하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설진우의 몸 안에서 흐름이 흐트려지는 것이었다. 움직이면 흐름이 더 빠르게 흐트려질 것이었다. 멈추면 그 자가 원하는 대로 내어주는 것이었다. 어느 쪽도 좋지 않았다. 키가 큰 자가 다시 들어왔다. 설진우가 움직이며 받아냈다. 두 손이 교차하는 순간 흐름이 뻗어나가려 했다. 그러나 체구가 작은 자가 뿌리는 기가 그것을 잡아당겼다. 힘이 분산됐다. 검 손잡이가 키가 큰 자의 검날과 맞붙었으나 제 힘이 실리지 않았다. 키가 큰 자의 내력이 검을 통해 밀려 들어왔다. 설진우의 발이 두 걸음 밀렸다. 받아내면서 옆으로 흘리려 했으나 흐름이 흐트려진 상태에서 흘리는 것은 온전하지 않았다. 키가 큰 자가 그것을 읽고 세 번째 배기를 연속으로 이어 붙였다. 설진우가 두 번은 흘렸고 세 번째는 뒤로 물러서며 피했다. 처음이었다. 상대에게 공간을 내어주며 물러선 것이 처음이었다. 독행검법의 이치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물러서면 상대에게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내력을 운용하기 좋아졌다. 물러서는 것이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다. 체구가 작은 자의 기가 마당 전체로 퍼져 있었다. 마당 안에서 발을 내딛는 모든 방향이 그 기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설진우가 경락 안에서 흐름을 잡으려 할수록 그 기가 그것을 흐트렸다. 이 방식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모르는 것 앞에서 밀리는 것은 처음이었다. 설진우는 그것을 발 아래로 밟으며 간격을 유지했다. 키가 큰 자가 다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빠르게 들어올 것이었다. 설진우의 경락 상태를 읽은 것이었다. 그때였다. 백여모가 움직였다. 짐승이 마당 가장자리에서 키가 큰 자의 왼쪽 측면으로 날아들었다. 소리가 없었다. 발소리도 없었다. 대형 백호의 몸이 공중에서 날개를 접듯 방향을 잡으며 키가 큰 자의 왼쪽 어깨 쪽으로 향했다. 키가 큰 자가 반응했다. 빠른 자였다. 백여모의 움직임을 읽고 검을 왼쪽으로 틀었다. 그러나 짐승의 몸이 더 빨랐다. 앞발이 검을 쳐내며 무게 전체가 그 자의 어깨에 실렸다. 묵직한 충돌음. 키가 큰 자의 몸이 옆으로 밀리며 균형이 흔들렸다. 발이 뜨는 것이었다. 그 찰나에 설진우가 움직였다. 경락 안이 흐트러진 채였다. 흐름이 온전하지 않은 채였다. 그러나 그것이 멈추는 이유가 아니었다. 두 손이 교차하며 내려왔다. 완전한 흐름이 아니었다. 그러나 방향은 맞았다. 검 손잡이가 키가 큰 자의 오른쪽 손목 바깥을 쳤다. 체각, 건조하고 짧은 쇳소리였다. 그 자의 검이 손에서 빠져나가며 마당 돌바닥 위에 떨어졌다. 쇳소리가 퍼졌다. 그 자가 손목을 잡으며 물러서는 동시에 백여모가 마당 바닥을 밀며 다시 자리를 잡았다. 체구가 작은 자가 그쪽을 보았다. 기를 뿌리던 것이 한 박자 흔들렸다. 설진우가 그 박자를 읽었다. 체구가 작은 자가 기를 집중적으로 운용하려면 흐름을 유지해야 했다. 흐름이 한 박자 흔들리면 마당 전체로 퍼지던 기의 밀도가 낮아지는 것이었다. 설진우의 경락 안에서 이물감이 잠깐 옅어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설진우가 체구가 작은 자 쪽으로 발을 내딛었다. 그 자가 설진우를 향해 기를 수렴하기 시작했다. 마당 전체로 뿌리던 것을 거두어
한 방향으로 집중하는 것이었다. 더 강하게, 더 좁게 설진우를 향해 터뜨리려는 것이었다. 설진우가 멈추지 않았다. 거리를 없애는 것이었다. 기가 집중될수록 터뜨리는 방향이 좁아졌다. 좁아진 방향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거리가 있으면 그 기의 끝이 범위를 만들었다. 범위 안에 들어가면 피할 수 없었다. 거리를 없애야 했다. 설진우가 빠르게 파고들었다. 체구가 작은 자가 기를 터뜨리려는 순간 설진우가 이미 그 자와 몸이 닿을 거리까지 들어와 있었다. 그 자가 멈칫했다. 설진우의 두 손이 교차하며 내려왔다. 경락 안에 이물감이 아직 남아 있었다. 흐름이 온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거리에서 내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두 손의 무게와 방향이 먼저였다. 검 손잡이가 그 자의 오른쪽 쇄골 아래를 짧고 정확하게 찍었다.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 그 자의 무릎이 꺾이며 한 손이 바닥을 짚었다. 길을 운용하던 흐름이 끊겼다. 마당 위의 공기가 달라졌다. 아까까지 마당 전체를 덮고 있던 이물감이 갑자기 걷혔다. 설진우가 그것을 느끼며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경락 안에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를 뿌리던 자가 쓰러진 것만으로도 달라졌다. 두 손의 흐름이 돌아왔다. 완전하지 않았으나 손이 기억하는 것이 다시 손 안에 있었다. 백여모가 설진우 옆으로 와서 섰다. 키가 큰 자가 손목을 잡은 채 설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검이 없었다. 그 자가 물러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눈 안에 있는 것을 설진우가 읽었다. 계속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그 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었다. 마당 외곽을 막던 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소 건물 정면에서 버티던 무인맹 무인들이 이미 절반 이상 빠져나간 것이었다. 검은 복장의 자들 중 일부가 그쪽을 쫓아갔고 마당 안에 남은 자들이 지위를 잃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설진우가 마당을 한 번 훑었다. 키가 큰 자가 체구가 작은 자를 부축하며 물러서기 시작했다. 나머지가 그 뒤를 따랐다. 서두르지 않았다. 패주가 아니었다. 물러서는 것이었다. 이 전투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철수하는 방식이었다. 설진우는 그들을 쫓지 않았다. 무기를 뽑고 쫓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 경막 안에 이물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쫓는 것은 다음 판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저 둘이 물러서면서도 읽고 있다는 것을 설진우는 알고 있었다. 쫓아오는지 아닌지를 읽고 있는 것이었다. 설진우가 검 손잡이에서 손을 떼었다. 키가 큰 자의 눈이 그것을 보았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기록됐다. 설진우가 쫓지 않은 것이 겁이 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 자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다는 것이 불편한 자들의 방식이 있었다.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이었다. 설진우는 그것을 알면서도 마당에 서 있었다. 검은 복장의 자들이 마당을 벗어났다. 읍내 안에서 발소리들이 멀어지고 있었다. 일식교가 물러서는 것이었다. 지소 건물 정면에서 무인맹 무인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빠져나온 자들이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잡고 있었다. 그 발소리들이 남쪽 어귀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서하진이 있는 방향이었다. 설진우가 백여모를 바라보았다. 짐승의 털 끝에서 온기가 아직 선명하게 감돌았다. 설진우가 짐승의 옆을 한 번 짚었다. 잘했소. 백여모의 귀가 설진우 쪽으로 한 번 기울었다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짐승이 마당 바깥을 향해 코를 세웠다. 서하진의 방향이었다. 설진우가 발을 내딛었다. 마당을 나서며 골목으로 들어섰다. 읍내가 조용해지고 있었다. 쇳소리가 멈추어 있었다. 전투가 끝난 것이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일식교가 찾으려 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것은 다음을 만드는 것이었다. 설진우가 걸으면서 왼팔을 짚었다.
안쪽이 달랐다. 겉은 멀쩡했다. 상처가 난 것이 아니었다. 경락 안에 남아있는 것이었다. 내력끼리 부딪혀 생긴 것이었다. 흐름을 방해하는 종류의 것이었다. 처음 받아본 것이었다. 골목을 빠져나오니 남쪽 어귀가 보였다. 서아진이 있었다. 소녀가 무림맹 무인 셋을 어귀 담벼락 그늘 쪽으로 안내하며 처치천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소녀가 설진우를 보자마자 걸음을 내딛었다. 설진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소녀의 눈이 먼저 백여모를 확인했다. 짐승이 멀쩡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설진우를 훑었다. 왼팔 쪽에서 소녀의 눈이 잠깐 멈추었다. 왼팔이요. 그렇소. 겉에 상처가 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안쪽이요. 서아진이 그 말을 들으며 눈을 좁혔다. 약재로 처치하는 방식의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소녀가 읽은 것이었다. 소녀가 설진우의 왼팔을 잡으며 말했다. 앉아요. 설진우가 담벼락에 등을 기대며 앉았다. 서아진이 왼팔 소매를 걷어 올렸다. 겉은 멀쩡했다. 소녀가 손가락으로 팔뚝 안쪽을 따라 천천히 짚어 내려갔다. 설진우가 그 손끝이 닿는 감각을 느꼈다. 손끝이 닿는 곳에서 안쪽으로 무언가가 반응했다. 경락이에요? 그런 것 같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저자들이. 내력을 다루는 방식이 달랐소. 기를 상대, 경락 안으로 파고들게 하는 방식이요. 서아진이 잠깐 손을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다. 약재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겠소. 쉬어야 해요. 내력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고 있소. 소녀가 더 말하지 않았다. 팔뚝 안쪽을 따라 천천히 눌러가며 경락이 막힌 자리를 찾는 것이었다. 손끝이 정확했다. 빠르고 낭비가 없는 손이었다. 읍내 쪽에서 발소리들이 이어졌다. 무림맹 무인들이 어귀를 통해 계속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들이 서아진을 보고 걸음을 늦추었다. 백여모를 보고 눈이 굳었다. 설진우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남쪽으로 내려가시오. 관도가 있소. 무림맹 무인들이 설진우와 백여모를 번갈아 보다가 발을 내딛었다. 한 명이 걸음을 늦추며 말했다. 유랑검선, 감사하오. 설진우가 대답하지 않았다. 서아진이 팔뚝을 짚다가 멈추었다. 소녀의 손끝이 한 자리에서 멈추어 있었다. 여기가 막혀 있어요. 느끼겠소. 천천히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알고 있소. 소녀가 손을 거두며 설진우를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 있는 것을 설진우가 읽었다. 더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처치를 마무리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서아진이 약재 묶음에서 작은 천 하나를 꺼내 왼팔에 가볍게 감았다. 처치가 아니었다. 경락의 자리를 표시해 두는 것이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자세하게 볼게요. 고맙소. 소녀가 일어서며 백여모를 보았다. 많이 뛰었어? 백여모의 귀가 소녀 쪽으로 한 번 기울었다가 앞을 향했다. 고마워. 짐승이 소녀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다시 북쪽을 향했다. 설진우가 일어섰다. 읍내 안이 조용해지고 있었다. 일식교가 완전히 물러선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설진우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찾으려 한 문서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설진우가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었다. 마교 첩자라는 방문이 나붙은 자가 무림맹 지소를 공격하는 일식교를 막았다는 것이 강호에 퍼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었다. 정파도 사파도 일식교도 그리고 무림맹도 설진우를 이해할 수 없게 됐다. 서아진이 설진우 옆으로 붙으며 낮게 말했다. 강호가 이걸 어떻게 볼까요? 모르겠소. 유랑검선이 무림맹 지소를 지켰다는 게 퍼질 거잖아요. 퍼지겠소. 소녀가 잠깐 앞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마교 첩자가 무림맹을 지킨 셈이네요. 설진우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하지도 않았다. 백여모가 먼저 어귀를 벗어나며 방향을 잡았다. 북쪽이었다. 설진우가 그 뒤를 따르며 발을 내딛었다. 서아진이 옆에서 걸음을 맞추었다. 새 존재가 읍내를 등지고 북쪽으로 향했다. 뒤에서 구산 읍내가 멀어졌다. 읍내 안에서 무인맹 무인들이 서로를 확인하는 소리가 낮게 들렸다. 살아남은 자들의 소리였다. 누군가가 지소장은 어디 있냐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또 다른 누군가가 남쪽 어귀로 빠졌다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낮게 유랑검선이라는 이름이 들렸다. 설진우는 그것을 들으면서 발을 멈추지 않았다. 북쪽 산길이 시작됐다. 경사가 완만한 길이었다. 관도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드니 발소리가 흙 위에서 낮게 흡수됐다. 읍내의 소리가 나무들 사이로 멀어졌다. 설진우가 걸으면서 왼팔을 짚었다. 경락 안에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 서아진이 표시해 둔 자리였다.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지금 당장 내력을 쓰는 것은 그 이물감을 더 깊이 밀어넣는 것이었다. 쉬어야 했다. 멈추어야 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일식교가 물러선 것이었다. 다음이 있는 물러섬이었다. 구산 읍내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그들이 다음 방향을 잡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어딘가를 향할 것이었다. 봉인된 1월검이 품 안에서 고동쳤다. 북쪽이었다. 오늘 읍내 안으로 들어가는 내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서아진이 옆에서 말했다. 저 둘이요. 마당에서 싸운 자들이요. 그렇소. 달랐어요? 달랐소. 소녀가 잠깐 앞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또 만날 것 같아요. 설진우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하지도 않았다. 백여모가 앞서 걸었다. 서아진이 옆에서 걸었다. 설진우가 앞을 향해 걸었다. 읍내가 완전히 뒤로 사라졌다. 북쪽 산길이 이어졌다. 산길이 깊어질수록 읍내의 소리가 완전히 끊겼다. 나무들이 양쪽에서 가까워지며 하늘을 가렸고 두텁게 쌓인 낙엽 위에서 발소리가 낮게 흡수됐다. 백여모가 앞서며 방향을 잡았다.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귀가 사방을 천천히 돌다가 접혔다. 일식교의 기척이 이 방향까지는 닿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서아진이 설진우 옆에서 약재 묶음 상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걸음을 맞추었다. 왼팔 자리가 아직 있어요? 있소. 걸으면서 내력 쓰면 안 돼요. 알고 있소. 소녀가 더 말하지 않았다. 말에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발소리가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한나절쯤 걸었을 무렵 백여모가 산길 옆 비탈 아래에서 멈추었다. 짐승의 코가 비탈 아래를 향해 낮게 내려갔다. 귀가 접힌 채였다. 위협이 아니었다. 다만 뭔가를 읽고 있는 것이었다. 설진우가 그쪽을 살폈다. 작은 계곡이었다. 물소리가 낮게 들렸다. 비탈 아래로 바위가 드러난 사이에 물이 흘렀다. 서아진이 백여모를 바라보다가 설진우를 향해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가 낫겠어요. 그렇소. 새 존재가 비탈을 내려섰다. 계곡 바위 위에 자리를 잡았다. 물소리가 낮고 고르게 이어졌다. 바람이 막히는 구조였다. 백여모가 계곡 주변을 한 바퀴 훑더니 바위 위에 몸을 낮추었다. 귀를 사방으로 돌리다가 접었다. 안전한 자리였다. 서아진이 약재 묶음을 내려놓으며 설진우를 바라보았다. 앉아요. 설진우가 바위에 걸터 앉았다. 소녀가 왼팔 소매를 걷어 올렸다. 아까 표시해둔 천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서아진이 그것을 풀며 손가락으로 팔뚝 안쪽을 천천히 짚어 내려갔다. 아까보다 자리가 조금 옅어졌어요. 걸으면서 풀린 것이겠소. 다 풀린 건 아니에요. 여기랑 여기. 소녀의 손끝이 두 자리에서 멈추었다. 설진우가 그 감각을 느꼈다. 안쪽이 달랐다. 막힌 것이 있는 자리였다. 서아진이 약재 묶음을 열며 말했다.
약재로 직접 풀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경락 주변 혀를 눌러주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프지만요. 하시오. 소녀가 손끝으로 팔뚝 안쪽 혀를 눌렀다. 날카로운 것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감각이었다. 설진우가 이를 악물었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서아진의 손이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자리로 이동하며 같은 방식으로 눌렀다. 짧고 날카로운 통증이 팔 안쪽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소녀가 손을 거두며 말했다. 많이 낫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고 있소. 내일도 내력 쓰면 안 돼요. 쓰면 더 깊이 박혀요. 최대한 쓰지 않겠소. 서아진이 그 말을 듣고 더 말하지 않았다. 최대한이라는 말이 쓰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소녀는 알고 있었다.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이었다. 소녀가 백여모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많이 뛰었어. 봐봐. 백여모가 소녀 쪽으로 황금빛 눈을 돌렸다. 서아진이 짐승의 옆구리와 앞다리를 손으로 짚으며 상태를 살폈다. 괜찮아. 잘 버텼어. 짐승이 소녀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소녀가 처치를 마치며 짐승의 목 쪽 털을 가볍게 짚었다. 고마워. 백여모의 귀가 소녀 쪽으로 한 번 기울었다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설진우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계곡 물 위로 시선을 내렸다. 오늘 하루를 정리했다. 얻은 것이 있었다. 일식교를 처음으로 맞닥뜨렸다. 그들이 내력을 다루는 방식을 몸으로 배웠다. 거리를 없애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을 왼팔로 배웠다. 체구가 작은 자처럼 기를 뿌리는 방식을 쓰는 자 앞에서는 백여모가 그 흐름을 끊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소장급 인물을 살렸고 무인맹 무인들이 빠져나올 길을 만들었다. 잃은 것도 있었다. 왼팔 경락에 이물감이 남았다. 완전히 풀리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그리고 일식교의 두 자가 설진우를 기억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채 물러선 것이었다. 다음이 있었다. 얼마나 빠르게 다음이 올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강호가 오늘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마교 첩자라는 방문이 나붙은 자가 무인맹 지소를 지켰다는 것이 퍼지기 시작할 것이었다. 무인맹 쪽에서는 불편한 것이었다. 일식교를 막은 자가 자신들이 쫓는 자라는 것이었다. 일식교 쪽에서는 더 불편한 것이었다. 자신들의 전력이 강호에 처음으로 드러난 날, 그것을 막아낸 자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강호가 설진우를 단순히 마교 첩자로 보기 어려워진 첫 번째 날이었다. 서아진이 설진우 옆에 앉으며 낮게 말했다. 오늘 일이 강호에 퍼지면요. 퍼지겠소. 남궁호가 들을 거예요. 설진우가 계곡 물을 바라보았다. 그렇겠소. 소녀가 잠깐 무릎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씨앗이 커질 것 같아요. 설진우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하지도 않았다. 남궁호의 눈 안에 처음 생긴 균열이 오늘 일로 더 무거워질 것이었다. 균열은 혼자서 커지는 법이었다. 물소리가 계곡 위에서 낮고 고르게 이어졌다. 서아진이 등을 바위에 기대며 백여모 쪽으로 손을 뻗었다. 짐승이 소녀 쪽으로 몸을 조금 더 붙였다. 소녀의 손이 짐승의 등 쪽 털을 가볍게 짚었다. 오늘 마당에서요. 그렇소. 백여모가 없었으면 달랐을 거예요. 설진우가 짐승을 바라보았다. 그렇소. 백여모가 황금빛 눈으로 앞을 향하고 있었다. 털 끝에서 온기가 아직 희미하게 감돌았다. 오늘 마당에서 몸을 날렸던 것이 아직 짐승의 몸 안에 남아있는 것이었다. 설진우가 짐승의 옆구리를 한 번 짚었다. 잘했소. 백여모의 귀가 설진우 쪽으로 한 번 기울었다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계곡에 저녁이 내려왔다. 물소리가 빛이 사라진 뒤에도 고르게 이어졌다. 서아진이 먼저 눈을 감았다. 소녀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지며 잠들었다. 백여모가 자리를 지키며
눈을 감지 않았다. 설진우는 나무에 등을 기댄 채 어둠을 읽었다. 기척이 없었다. 일식교도 강여 명의 추적대도 이 방향으로는 오지 않았다. 비영문의 기척도 없었다. 오늘 밤은 이 세 존재의 밤이었다. 설진우가 왼팔을 짚었다. 이물감이 아직 있었다. 서아진이 혀를 눌러준 것으로 조금 옅어졌으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경락이 안정되려면 내력을 쓰지 않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었다. 일식교가 물러선 것이 끝이 아니었다. 강호가 다음 판을 만들고 있었다. 설진우가 손을 쥐었다 폈다. 흐름이 있었다. 이물감이 방해하고 있었으나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다. 손 안에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 마당에서 체구가 작은 자의 흐름이 끊기는 그 박자를 읽고 파고든 것. 그 감각이 아직 손 안에 있었다.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었다. 일식교의 내력 방식은 흐름을 유지해야 힘을 쓸 수 있는 것이었다. 흐름이 끊기면 힘이 분산됐다. 그 흐름을 끊는 것이 방법이었다. 거리를 없애는 것으로 흐름이 한 박자 흔들렸다. 그리고 백여모가 움직이면 더 크게 흔들렸다. 혼자서는 어려웠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다. 설진우가 그것을 손 안에 새기며 어둠을 읽었다. 계곡 물소리가 낮고 고르게 이어졌다. 나무들 사이로 별이 드문드문 보였다. 동이 트기 전 서아진이 먼저 눈을 떴다. 소녀가 몸을 일으키며 설진우를 바라보았다. 눈을 감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약재 묶음을 챙기며 말했다. 왼팔이요. 어제보다 낫소. 봐도 돼요? 설진우가 소매를 걷었다. 서아진이 손끝으로 어제 표시한 두 자리를 짚었다. 손끝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다. 많이 옅어졌어요. 하룻밤 쉰 게 도움이 됐어요. 다행이요. 오늘도 내력은 최대한 알고 있소. 소녀가 손을 거두었다. 더 말하지 않았다. 백여모가 일어서며 코를 북쪽으로 세웠다. 귀가 사방을 한 번 돌았다.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등털이 서지 않았다. 기척이 없었다. 짐승이 북쪽을 향해 발을 내딛었다. 새 존재가 계곡을 나서며 산길로 올라섰다. 해가 뜨는 것은 산길을 한 시즌쯤 걸었을 때였다. 침엽수 가지 사이로 첫 빛이 비스듬하게 내려오며 이끼 위에 긴 무늬를 만들었다. 설진우가 걸으면서 오른손을 한 번 쥐었다 폈다. 손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있었다. 흩어지지 않았다. 왼팔의 이물감이 오른쪽으로는 퍼지지 않았다. 두 손이 교차하는 순간에 그것이 아직 손 안에 남아 있었다. 서아진이 옆에서 말했다. 동쪽 기척은요. 설진우가 귀를 열었다. 동쪽이었다. 사흘째 같은 자리에 있던 것이었다. 그런데 달랐다. 어제 읍내에서 전투가 있는 동안 잠시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있었다. 같은 거리였다. 같은 방식이었다.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은 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있소. 어제 전투 중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소. 피한 거예요? 아니면 읍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설진우가 잠시 그것을 생각했다. 읍내 안으로 들어갔다면 기척이 있었을 것이었다. 전투 중에 설진우가 감지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전투 중에도 설진우는 귀를 닫지 않았다. 이 기척의 결은 분명한 것이었다. 피한 것 같소. 왜요? 모르겠소. 소녀가 동쪽을 한번 바라보다가 앞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흘째 같은 거리예요. 해치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소. 백여모도 경계하지 않으니까요. 설진우가 짐승을 바라보았다. 백여모가 앞서 걸으며 황금빛 눈으로 사방을 읽고 있었다. 동쪽으로 귀가 한 번 향했다가 돌아왔다.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알고 있는 것이었다. 사흘째 있다는 것을. 그런데 경계를 세우지 않은 것이었다. 설진우가 그것을 읽으며 발을 내딛었다.
이름 없는 것이었다. 비영문도, 무림맹도, 일식교도, 강여명도 아닌 것이었다. 사흘 동안 따라왔고 어제 전투 때는 물러섰다가 지금 다시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걸음이 알게 해줄 것이었다. 능선을 하나 넘었다. 시야가 열리며 북쪽으로 이어지는 산들의 능선이 겹쳐 보였다. 그 너머에 강호가 있었다. 일식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안 어딘가에 비영문 수장이 있었다. 이름도 모르는 자였다. 비영문조차 그 이름을 모르는 자였다. 봉인된 일월검이 품 안에서 고동쳤다. 북쪽이었다. 어제보다 더 선명했다. 당기는 것이 더 강해진 것이었다. 구산읍내를 지나며 더 가까워진 것이었다. 설진우가 능선 위에서 잠시 발을 멈추었다. 왼팔 안쪽을 느꼈다. 이물감이 어제보다 옅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경락이 완전히 안정되려면 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력이 온전하지 않은 채로 움직여야 했다. 일식교가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림맹 지소 안의 문서였다면 그 문서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었다. 지소에 불을 지르지 않은 것이 그것을 원했다는 증거였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자들이 다음 방향을 잡는 방식이 있었다. 더 큰 손을 쓰는 것이었다. 마당에서 마주쳤던 키가 큰 자와 체구가 작은 자가 일식교 안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지 설진우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일식교가 비영문을 도구로 부리는 규모의 조직이라면 어제 구산 읍내에 온 자들은 전력의 일부였다. 갈 길이 멀었다. 독행검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경락 안의 이물감이 아직 남아 있었다. 일식교의 내력 방식을 이제 막 몸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쪽의 이름 없는 것이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다. 강호가 오늘 이후 설진우를 단순히 마교 첩자로 볼 수 없게 됐다. 그 안에서 처음으로 다른 말이 시작됐다. 남궁호의 눈에서 시작된 균열이 오늘 일로 더 무거워질 것이었다. 그리고 무림맹 지소를 빠져나온 무인들의 입에서 유랑검선이라는 이름이 다른 방식으로 퍼지기 시작할 것이었다. 시작된 것은 멈추지 않는 법이었다. 서하진이 설진우 옆에서 능선 위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내려가요? 그렇소. 새 존재가 능선을 내려서기 시작했다. 내리막이 시작되며 나무들이 다시 양쪽에서 가까워졌다. 낙엽이 두텁게 쌓인 바닥에서 발소리가 낮게 흡수됐다. 백여모가 앞서며 코를 북쪽으로 세웠다. 귀가 사방을 읽다가 접혔다. 기척이 없었다. 지금은 기척이 없었다. 설진우가 걸으면서 손을 한 번 쥐었다 폈다. 손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흩어지지 않았다. 왼팔의 이물감이 조금 더 옅어진 것이 느껴졌다. 걸으면서 경락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이었다. 서하진이 옆에서 말했다. 북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당기는 거예요? 설진우가 품 안을 한 번 짚었다. 아직 모르겠소. 봉인된 것이 당기는 거잖아요. 그렇소. 그러면 그쪽에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설진우가 대답하지 않았다. 소녀가 앞을 바라보며 말했다. 일식교가 1월검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소. 그러면 1월검이 당기는 곳에 일식교가 있는 거예요? 설진우가 잠시 생각했다. 1월검이 북쪽을 향해 고동치는 것이 일식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1월검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그 이유가 북쪽 어딘가에 있는 것이었다. 그것이 일식교가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모르겠소. 그러나 가봐야 아는 것이오. 서하진이 그 말을 들으며 앞을 향했다. 더 말하지 않았다. 소녀가 알고 있는 것이었다. 대답이 없어도 그 침묵이
부정이 아니라는 것을. 백여모가 앞서 걸었다. 서아진이 옆에서 걸었다. 설진우가 앞을 향해 걸었다. 봉인된 1월거미 품 안에서 조용히 고동쳤다. 북쪽이었다. 그리고 동쪽에서 사흘째 따라오는 것. 아직 이름이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걸음이 알게 해줄 것이었다. 강호는 이제 설진우를 마교의 첩자라고만 부를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아군이라 부르지도 못했다. 그 사이 어딘가의 존재, 정파도 사파도 일식교도 이해할 수 없는 자. 낭인의 검이 강호 안에 처음으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 날이었다. 낭인의 발은 항상 앞으로만 향하였으므로 새 존재는 걸었다. 멈추지 않고 제15권 일식교 끝. 그리고 제16권 전면에 서다로 이어진다.